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5번째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다 하고 있어서 자, 일단 지난주에 그 끝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끊어가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으니까 네. 여기서 충격들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되게 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을 국한에서 봤을 때 3대 전투라는 게 쏘움 전투, 이프로 전투, 이제 파스샹달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쏘움 전투 같은 때는 병사들이 걸어서 갔다고요. 왜요? 미리 포사격을 무지하게 때리고 때리고 요 앞까지 가요. 그다음 거기까지 진출하면 그 앞에 때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근대전의 그럼 시초네요. 그렇죠. 예. 탄막 포격을 실시하면서 며칠을 때렸어요. 그냥 이거 다 죽었을 거다. 그러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서서 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기관총이 총알에 날라오고. 난사를. 근데 당시 기관총 그 참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어느 책에 읽었더니 호각 불고 나가서 일개 중대 전멸하는데 15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군 측 기록을 보니까 그건 영국군이 걸어가는 시간이고 네. 쏘기 시작하고 5분. 딱 5분이면 일개 중대가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 자, 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 기관총으로 기관총이 이렇게 셀 줄을 몰랐어요. 기관총이 뭔지 알죠? 이렇게 탕탕탕 쏘는 게 아니라 두두두두두둑 쏘는 거. 이 기관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처음에 영국군이 왜 갑자기 영국군이 튀어나와요? 독일이 프랑스를 치니까 그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왜냐면 프랑스가 점령을 당하면 다음에는 그 바다 건너서 영국이 위험해.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독일한테 이렇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군이 왔어요. 프랑스에. 영국군이 대포를 빵빵빵 쏘고 이제 이제 독일군 없겠지. 사망했겠지. 하고 걸어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기관총을 맞고 이렇게 순식간에 5분 만에 일개 중대 약 120명에서 160명 정도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다 사망했다.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포를 쾅쾅 쏠 때 독일군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땅 속에 파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스님이 잠깐 보여줄게요. 선생님 얼굴이 가렸지만 괜찮죠? 유튜브에서 찾아놨어, 미리. 제목이 고막주의 하래요. 세계 포병의 사격 모음, 가로 열고 견인포.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에다 끌고 다니면서 쏘는 대포야. 이게 1차 대전 때는 이거보다 약했지만 대포라는 게 이렇게 하나 떨어지면 떨어진 자리에서 반지름 10m 정도 안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크게 다쳐요. 대포가 클수록 대포 알이 떨어지면 30m 반지름 안에 사람이 다치거나 더 세지죠. 좀 볼륨이 소리가 세니까 조심하세요. 소리를 약간 낮추세요. 봐봐요. 조금만 보여줄게. 선생님이 교도포가 이런 거예요. 자, 이쪽에 포탄이 있죠. 포탄. 그죠? 여기 보면 이 사람 마우스 보여요? 이게 포탄. 뒤에 통이 있죠. 이 통 안에 화약을 집어넣어. 요 뒤에서 요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뭐 하냐? 요 뒤에 이 통에다가 화약을 넣고 이 포탄을 위에다가 얹어요. 그래서 이쪽에 건네주는 거야. 이 사람은 뭐냐? 집어넣어. 이 사람은 줄을 확 당겨서 나가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 뒤에 7명 정도.
선생님이 이런 대포를 이 정도 크기 105mm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준비 쏴 하면 이게 6개가 동시에 빵 쐈어요. 이거는 155mm 그 날아가는 대포 아래에 지름이 155mm 15.5cc 소리가 더 크죠. 이거 쏘면 주위에 작은 돌멩이가 막 날아가요. 이거는 그 고막이 나가요. 그 귀마개를 안 하면. 이거 무섭죠? 자, 현재 이 좁은 지역에 이 대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이 대포가 서로 마주보고 막그 엄청나게 많이 거의 뭐 5천, 뭐 6천 개 이런 게 마주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 중에 6개를 담당했어요. 이게 대포고 이게 물론 현대의 대포지만 옛날에 이런 걸 막 쏘고 그 다음에 다 거의 다 죽었겠지 하고 간 거야. 자, 이거는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기관총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잘 설명해서 선생님 찾아보니까 그대로 잠깐 보여줄게요. 자, 봐봐요. 포데스타는 풍선 하나당 한 발씩 250발이 장전된 탄띠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풍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관총을 쏴보는 거야. 이제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죠. Enemy front! Firing now! 처음 몇 발은 명중하지만 이것은 사격 게임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쏘면 그 풍선 사이로 이렇게 나가요. 잘 안 맞아. 이게 그 실험이에요. 총알의 대부분은 풍선들 사이의 빈틈으로 빠져버립니다. 포데스타는 풍선 하나마다 새로운 조준을 하며 귀중한 시간을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7월 1일 를 동원해 무인지대를 가로지르는 전투를 개시합니다. 진격에 앞서 독일의 수비를 깨뜨리기 위해 공중 폭격도 실시했습니다. 저 봐요. 이게 독일에다가 아까처럼 그 제가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 대포,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행기로도 연합군은 프랑스의 소음에서 20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해 무인지대를 가로지르는 전투를 개시합니다. 이 대포 보이죠? 진격에 앞서 독일의 수비를 깨뜨리기 위해 공중 폭격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관총 사수들은 깊은 벙커 속에 숨어 있다가 재빨리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효율적인 기관총 전술들이 개발돼 있었습니다. 바포데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쏘냐? 이제 옆으로 가서 쏘는 거예요. 옆으로 머릿속에서 높아졌습니다. 상상이 되죠? 이제 기관총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Fighting enemy! Opening!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옆쪽에서 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이가 있지만 옆에서 보면 사이가 없어요. 잘 봐요. 결과는 학살입니다. 포데스타는 총알 한 개로 풍선 여러 개를 터뜨리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250발의 총알로 240개의 풍선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이 측면에서 적을 발견하면 병사들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You've got a much easier target because it looks as if the enemy is grouped together that much closer, and you can probably take out 10 times more of them than you would do if they were coming from the front. 1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측면의 기관총 2정만으로 참호 전체를 엄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총은 참호 앞의 일정 구역을 엄호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독일, 이게 영국 국기죠. 이 왼쪽의 기관총, 오른쪽 기관총이 앞이 아니라 옆쪽에서 이렇게 쏘는 거야. 이 마우스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냥 탕탕탕 쏘는 그 독일군들이 이쪽에 있었어요. 적이 공격해와도 포병들은 곧바로 사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죽음의 구역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두 기관총의 범위가 겹치는 구역으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영국군 포병들은 양 측면에서 퍼붓는 총알로 인해 무수한 사상자를 냈죠. 쏨 전투 첫날은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낸 전투로 기록됩니다. 병사들은 독일군의 기관총 2정이 만드는 죽음의 구역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쏨 전투에 2만 명이 순식간에 이 기관총으로 방금 전에 본 기관총의 적의 그런 그 전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에 당해서 2만 명이 쏨 전투라는 곳에서 영국군이 사망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격 그러면 5분 아닙니까? 그렇죠. 5분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전술 개량을 하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유럽 애들의 군사 전략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 말이 전쟁 때 참 무서워요. 예. 하여간 이게 무서워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전이라는 거. 이 현대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기차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탄약도 막 나오니까 물량 전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물량 전쟁의 뜻은 뭐냐면 아까 왜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량과 병력을 기차 같은 데 실어가지고 좁은 장소에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 그래서 확 투입해서 먼저 많이 투입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1,000만 명씩 갖다 밀어넣은 건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저쪽도 똑같이 오니까 같이 얻어 터지는 게 됐죠. 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차 대전 맞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왜? 이쪽도 독일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쪽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럼 둘 다 공격하다가 거기다가 물량전, 철도로 사람이랑 무기를 막 양쪽에서 갖다 버 계속 죽어요. 몇십만 명씩.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 같은 지역에서 계속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죽었어요. 프랑스, 영국 군인들, 그다음에 한편 독일 같은 지역에서 계속 죽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점령당했죠. 몇 년 동안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해방된 다음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독일에게 심하게 협력한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 버렸죠. 유명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참호하고 기관총 걸었더니 공격보다는 방어력이 훨씬 우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을 있는 대로 투입을 해도
승부가 나기는커녕 죽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제 1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 각국의 전쟁 지휘부들을 전 개인적으로 전부 다 전쟁 범죄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너무나도 이거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마치 이 전쟁 지휘부가 워게임 하듯이 했어요, 전쟁을. 후방에서 지도 펴놓고서 야, 여기 몇십만 명 보내. 그러니까 전사자가 몇만 명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단지 숫자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숫자란 말이에요. 파스장달도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그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는 그 광경에서 참호가 이때 당시에 참호가 정말 세상에 끔찍해요. 끔찍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고발한 영화 파스장달. 이게 유명한 영화인데 파스상달 지역 이름이야.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나? 19세 전쟁 영화라서 좀 잔인해서. 참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쏟아부은 포탄들은 서부 전선을 마치 달 표면처럼 파헤쳐 놓았고, 아까 그 선생님이 대포 보여줬죠. 그게 떨어져서 땅이 파여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겠죠. 비가 내리면 그 포탄 구덩이들은 진흙탕으로 변모했다. 악천후 속에서 영국군 병사들은 기관총 세례를 피하며 전진했지만 4개월 동안 나아간 거리는 고작 8km. 4개월 동안 4일이 아니야. 4개월 동안 8km 갔다. 8km면 8,000m야.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저까지. 그럼 4개월 동안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30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시체로 산을 이뤘던 서부전선의 최악의 전투 파스장달. 훗날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지옥처럼 끔찍했노라고 말한다. 참호라는 거는 로마 시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참호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참호를 이렇게 설치해 지하 도시처럼 만들어 네네네. 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장기전을 하는 전투가 이제 처음이었던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참호. 영화에 참호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전쟁 영화는 19세 아마일 거예요. 전쟁이니까. 어쨌든 참호란 게 뭐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총을 쏘고 하는 그걸 참호라 그래.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 옛날엔 총이 없었는데요. 총이 없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속 막 3m, 4m 거기다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단 얘기예요. 폭격을 방어하는 용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시 1차 대전 때 참호가 그 라인에서 뭐 지금 뭐 전체 합하면 4만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 서부 전선에서 이제 교착 상태가 됐을 때 보통 9겹, 10겹으로 참호를 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순흙 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평원지대에서 파는데 1선, 2선 참호 파면 2선 같은데 폭격 떨어지면 지하 50m, 20m까지 들어가서 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숙소, 뭐 식당, 장교방 이런 거 다 또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 프랑스가 열심히 퍼붓고 있는데 안에서 밥 먹다가 아직도 쏘냐? 그 정도는 그걸 그러다가 이제 야, 다 쐈나 보다 올라가자. 그렇게 행복하게- 보병 온다. 그렇게 근데 행복하게 저는 싸우진 오히려 않아요. 반대로 들은 게 그 안에서 시체가 썩고 그렇죠. 있고 먹고 있고 뭔가 그거 온갖 예. 것들을 다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1선에는 이제 기관총 진지가 있는데 1선에는 그런 방공호가 없으니까 2선, 3선에 있어요. 그럼 포격이 떨어지면 그 대표에 있다가 포격이 딱 끝이면 저쪽도 이제 오면은 포격 때리는데 자기 아군 병력을 진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격이 그쳐요. 예를 들어 뭐 100m, 200m 앞에 오면 그럼 얘들이 그동안에 독일군이 1선 참호로 나오기 전에 달겨들어서 1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일군 애들은 여기서 폭격 맞으면 있다가 포격이 끝이면 바로 튀어나와요. 나와서 네.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몇십 메타를 파도 깜깜하죠. 그다음 저기 폭격 떨어지고 자, 헬기 소리가 세네. 자, 여기 헬기 때문에 힘들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군이 이렇게 공격을 해. 그러면 일선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기관총으로 두두두둑 쏠 수 있는 게 1선. 2선은 2선, 3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는 이 안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깊숙이 방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됐죠? 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영국군이 이렇게 올 때 아까 말한 대포를 쏴요. 여기다가 막 쏴 이렇게 막 쏘죠. 근데 영국군이 걸어가는데 이걸 쏠 수는 없어. 이게 그렇게 막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포를 막 쏠 때는 독일군이 여기에 없어. 여기 있으면 죽어요. 밖에 나와 있으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안에서 기관총을 들고 총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영국군은 뭐야? 이쪽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포탄을 막 몇십 분 동안 막 쏴. 몇백 발, 몇천 발을. 그리고 딱 스탑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영국군은 막 뛰어가. 근데 아까 봤죠? 진흙탕이야. 빨리 못 뛰어. 철퍼덕 하면서 가. 이 독일군은 뭐예요? 막 나와서 여기도 철퍼덕 하고 여기 와서 기관총을 설치해. 이 기관총을 먼저 설치하면 영국군이 위험해지고 이 기관총을 설치 못했을 때 영국군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독일군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상당히 참 입구가 막히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든 땅을 파고서라도 나와서 일선까지 빨리 가야 돼요. 이 싸움인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게 이게 평지가 진흙탕이라는 거죠. 상상 초월하는 진흙탕이어가지고 심한 경우는 2선 참호에서 1선 참호까지 가는데 몇 이 흑백은 그 당시 기록 필름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나 봐요. 이 필름이. 시간이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찰흙 같은 진흙.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사투예요. 가는 애들도 사투고 오는 애들도 사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기 시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진흙에 포탄이 떨어지면은 이제 물이 고이는데 이게 그 옛날 타잔 영화에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왜 늪에 빠져갖고 왜 진흙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 빠지게 되네. 그게 포탄 구멍에 물이 고이면 진흙 수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 보면 포탄 구멍마다 익사자가 몇 명씩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여기도 골치 아픈 게 그 지금도 그 관광지가 돼서 남아 있다는데 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